1739년 영국 의회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왕관도 금화도 아닌 소금에 절였다는 사람의 귀 한쪽이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 작은 살점 하나가 9년에 걸친 전쟁과 약 3만 명의 목숨을 끌고 올 줄은 그 자리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회는 이미 그 귀한 조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풍경 자체가 이미 충분히 낯설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을 결심할 땐 보통 땅이나 돈이 유였는데 이번엔 귀한 조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딘가 뒤바뀐 순서였습니다. 의회 안에는 분노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치 국가의 자존심이 통째로 잘려나간 것처럼 모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잘린 귀 하나와 두꺼운 무역 보고서 중 어느 쪽에 먼저 분노하셨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뻔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왜 의회는 귀 한쪽에 이렇게까지 흥분했던 걸까요? 사실 그 흥분에는 모두가 입을 다문 진짜 속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사실은 그 귀가 사실 전쟁의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복잡한 곳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분노가 훨씬 빨리 퍼진다는 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짧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귀 한 조각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무대 위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날은 누구도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731년 카리브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상선 선장 로버트 젠킨스가 따뜻한 바다 위를 천천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항해처럼 보였습니다. 그 바다는 지도보다 욕망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합법 무역과 밀수가 서로의 그림자처럼 끈끈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누구도 경계를 또렷하게 긋지 못했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더 많은 설탕과 담배를 원했고 스페인은 그 시장을 자기 것이라며 철저하게 틀어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서 갈등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장 하나, 무역로 하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나라들은 사실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스페인 해양경비대는 영국 선박을 수시로 멈춰 세웠습니다. 밀수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화물칸을 거칠게 뒤지고 다녔습니다. 선원들의 표정도 그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젠킨스의 배도 그 검문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카파니의 분위기는 칼날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경비대 지휘관 훌리오 레온 판디뇨가 배에 올랐습니다. 선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발걸음 소리만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카파니는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칼날보다 날카롭게 선원들 사이를 베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검문은 곧 거친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서로는 법을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결국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젠킨스는 스페인 측이 자신의 귀를 잘랐다고 훗날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그의 기억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판디뇨는 잘린 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왕에게 가져가라. 다만 이 대사는 기록보다 소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한마디가 훗날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잘린 귀 이야기는 항구 곳곳으로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술집마다 스페인을 욕하는 목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항구 전체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분노했고 신문은 그 분노를 부지런히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국 정부는 그에 단 한 척의 군함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페인을 향해 욕설을 쏟았지만 정작 군함은 항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만으로는 군함을 움직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건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잊혀진 옛 이야기로 조용히 남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다른 일들로 한창 바빴습니다. 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런던의 부두에는 설탕 자루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잘린 귀보다 거래 장부를 훨씬 더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가 더 진짜 같았습니다. 담배 냄새와 럼주 향이 짙게 뒤섞인 창고 안에서 은하는 쉬지 않고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분주하게 옮겨 다녔습니다. 잘린 귀보다 훨씬 조용한 풍경이었습니다. 카리브해 무역로 어귀에는 스페인 군함이들 탓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상선은 그 폭우의 그늘 아래서만 조심스레 백기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 그늘은 좀처럼 짧지 않았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간절히 원했지만 스페인은 식민지 무역의 문을 순순히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문은 결코 쉽게 열릴 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상인은 자정이 넘도록 촛불 곁에서 장부를 다시 짚어가며 손끝으로 숫자를 꾹꾹 눌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대포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한 의원은 회의실 구석에서 동료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독점이라는 말로는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정확했고 또 냉정했습니다. 반면 잘린 귀 하나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단 한 번에 이해되는 강렬한 이야기였습니다. 효과는 그래서 충분하고도 또렷하게 확실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운 보고서보다 짧고 강렬한 한 장면이 훨씬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38년 젠킨스는 다시 의회의 무대 위로 불려 나왔습니다. 7년 전의 사건이 갑자기 새 것처럼 화려하게 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상처가 새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신문들은 일제히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냈고 독자들의 분노는 잉크 냄새를 타고 도시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분노는 잉크보다 훨씬 빠르게 옮겨붙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사건이 다시 언급됐습니다. 7년 전의 오래된 상처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시 펼쳐졌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풍선처럼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젠킨스는 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귀를 직접 꺼내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그렇게 점점 더 극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분노 사이에서 사람들은 늘 더 빠른 쪽을 고릅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엔 의심보다 분노를 먼저 터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상하게도 너무 흐릿하게만 남아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분명하게 그리고 꽤 또렷하게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록에는 귀를 꺼냈다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상한 침묵 자체를 꽤 오래도록 깊이 의심했습니다. 그 귀가 정말 진짜였는지조차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소금에 절여 보관됐다는 이야기 역시 전설에 더 가깝습니다. 전설은 사실보다 늘 화려한 법입니다.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효과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의심은 분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상징은 언제나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특히 진실보다 이해하기 쉬울 때는 그 힘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합니다. 정치는 그 점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는 한 사람의 상처에서 한 나라의 깃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거의 시간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 흐름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당시 영국 수상 로버트 월폴은 전쟁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보다 계산서를 먼저 들여다보는 신중하고 또 지나치게 신중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월폴은 전쟁이 얼마나 값비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쉬워도 끝맺음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는 것과 막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분위기는 이미 거세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귀는 어느새 애국심을 시험하는 잣대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자리를 잃었습니다. 신문은 전쟁을 외쳤고 군중은 거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는 그 함성 사이에서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누구도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들끓는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면 끝까지 냉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월폴은 점점 벽으로 몰려갔습니다. 반대할수록 오히려 비겁하다는 손가락질이 그에게 자꾸만 되돌아왔습니다. 꽤 외롭고 고단한 싸움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건의 주인공도 로버트였고 전쟁을 막으려던 사람도 로버트였습니다. 두 명의 로버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역사를 밀고 있었습니다. 1739년 영국은 끝내 스페인을 향해 선전포고했습니다. 명분은 분명 귀였지만 모두의 시선은 줄곧 무역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명분과 실리가 한 문장에 담겼습니다.
의회는 자존심을 이야기했고 상인들은 시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은 어느새 마치 같은 말처럼 한 덩어리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둘을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쉬운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함대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종이 위의 계산은 그랬습니다. 모두가 거대한 대포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전혀 다른 곳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적의 이름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총알보다 모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전쟁이었습니다. 바다는 적군보다 먼저 열대의 기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카리브해에 짙은 습기는 군복을 축 늘어뜨렸고 병사들의 자신감도 그만큼씩 함께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황열병과 이질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퍼졌습니다. 전쟁터는 어느새 거대한 야전 병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총성보다 기침 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화려한 함대는 보란듯이 항구를 떠났지만 현실은 그 누구의 기대만큼도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깃발은 화려했지만 갑판 및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적군 이야기보다 날씨와 모기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웅담보다 그쪽이 훨씬 더 절실하고 다급한 생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전투는 총성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지쳐 가라앉았습니다. 기대했던 영웅담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신문이 기다리던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압도적인 승리를 꿈꾸고 있었지만 전쟁은 그 누구의 계획서대로도 순순히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늘 계획서보다 한 걸음 늦게 도착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선박이 가라앉았고 정글 같은 육지에서는 병력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조용히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멈추자는 말은 시작하자는 말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 한마디를 그 자리에서 쉽게 꺼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승리를 위한 계산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 그 단순했던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처음에 그 이유만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귀 한쪽 때문이라는 그 가장 쉬운 설명만은 끝까지 사람들 입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상징에 끌리는 건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요, 이해보다 확신 쪽을 훨씬 더 빨리 골라 들지는 않으셨나요? 전쟁은 끝없이 길어졌습니다. 시작은 분명 쉬웠지만 정작 끝맺을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멈추자는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영국 선박들은 바다 곳곳에서 손실을 입었고 제국의 단단했던 자신감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스페인 역시 막대한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양쪽 모두 똑같이 무거운 계산서를 손에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딱히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어느새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하고 지루한 소모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름조차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국은 무려 407척의 선박을 잃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그 바다가 얼마나 거칠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스페인도 186척의 선박을 잃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조차 가리기 어려운 애매한 결과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똑같이 지쳐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그 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처음의 명분은 점점 더 희미하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숫자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전쟁으로 얻은 게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질문은 한참 늦었지만 그래도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허탈한 결론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영토도 무역로도 대부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9년이 그저 제자리에서 흘러간 셈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계산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남은 건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한없이 길고 무거운 장부였습니다. 그 장부는 누구도 펼쳐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9년을 싸우고 받은 결과가 고작 제자리라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까요?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결과였을 겁니다. 월폴은 결국 정치 무대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전쟁을 막으려 했던 사람도 그것엔 정치의 파도를 끝내 피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그에게도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거세게 밀어붙였던 이들 역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박수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환호는 짧았고 청구서는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들었던 약속들을 떠올렸습니다. 현실은 그 어떤 화려한 연설보다도 훨씬 평범했습니다. 약속과 결과 사이의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수많은 희생 끝에 돌아온 건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소동 끝에 남은 영수증 한 장 같았습니다. 그 영수증엔 승리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사건을 조금 비꼬듯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이름부터가 묘하게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그 우스꽝스러움 속에 꽤 진짜다운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젠킨스의 귀전쟁. 듣는 순간 누구나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하며 되묻게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이미 이 사건의 본질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정말 귀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사학자들도 오래전부터 그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왔습니다. 사실 이름은 귀를 가리키지만 실상은 무역과 식민지 이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간판만 보고는 그 안의 내용물을 도저히 다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의 제목 그 자체가 인간의 단순함을 풍자하는 농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리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본질은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진실을 일일이 외우기보다 짧고 강렬한 한 장면을 그냥 믿어버리는 쪽이 언제나 훨씬 더 쉬웠으니까요. 그 손쉬움이 때로는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보고서와 짧은 한마디 중 어느 쪽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던가요? 솔직한 답은 아마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의회는 귀 한쪽에 그렇게까지 흥분했던 걸까요? 이제는 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역 독점과 식민지 시장은 설명하기에 너무 머리가 아팠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머리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잘린 귀 하나는 그 자리에서 한눈에 이해됐습니다. 누구나 별다른 설명 없이도 분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만이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이야기를, 계산보다 상징을 언제나 훨씬 오래도록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건 9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진실 전체보다 기억하기 쉬운 한 조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이 역사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귀 한쪽이 그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그렇듯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겠죠.